이제 곧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착륙할 것이라는 기내 방송을 들으며 비행기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내린 LA는 마치 보석의 바다 같다. 영롱하게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다. 바로 이틀 전만 해도, 내가 김포공항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난 경기고등학교 2학년생, 대학 입시와 군 복무가 머리 위에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다 이제 가족과 함께 LA로 이민 오게 된 것이다. 내게는 감옥 같기만 했던, 그렇게 답답하기만 했던 학교를 이제 더 이상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이 엄청난 해방감에 마음이 날아갈 듯 가볍다. 아, 이런 자유를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는지 모른다. 내 나이 10대가 되고 나서 입대껏 단지 나이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른들 세상의 가식과 위선에 눌려 지내온 그동안의 서름이 끝나고 나는 이제 드디어 마침내 독립된 한 성인이 된 것이다. 이제부터는 학교가 아닌, 교회가 아닌 진짜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가 스스로 배우고 깨우쳐 나갈 것이며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다. 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나는 난생 처음 맡아보는 이국 땅의 공기를 깊이 들여마셨다. 이때 내가 느낀 미국의 첫인상은 냄새의 특이함이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아주 묘한 냄새였다. 내 인생 한참 뒤에 나는 여러 나라와 미국 곳곳을 다니며 TV 다큐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일을 했는데 이때 알게 됐다. 장소건 사람이건 다 저마다의 고유한 독특한 냄새를 풍긴다는 사실을.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한 여름밤에 내 인생의 첫 섹스를 가졌다. 상대는 배화여중 3학년생. 우린 버스에서 처음 부딪혔다. 신장위동에서 32번 버스 타고 등교하는데 버스는 늘 초만원이라서 젊은 여자 차장이 우리 어린 학생 승객들을 차곡차곡 밀어넣다가 버스가 출발하면 그대로 매달린 채 달리곤 하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러나 그 숨막히게 빽빽한 콩나물 시루 같은 공간이 내겐 스릴 만점의 장소였다. 그 비좁은 공간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나의 먹잇감을 고른 뒤 빼곡한 사람들 사이를 파고들며 조금씩 다가간다. 그리곤 마침내 상대의 몸에 내 몸을 아주 서서히 밀착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의 반응을 예민하게 주시한다. 이때 나는 절대 무리하지 않으며 조금이라도 진정한 거부의 자세가 느껴지면 즉각 중단했다. 그리고 그 옛날에는 여학생들이 이런 경우를 당해도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그냥 참거나 아니면 내 손등을 꼬집거나 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학생이 내 눈에 들어왔고 곧 이어 나는 그녀의 등 뒤에 바짝 내 몸을 붙인 채 나의 더운 입김을 그녀의 뒷목에 조심스레 불어댔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뒷목에 가지런히 돋아난 뽀얀 솜털들이 보였다. 교과서에 나온
황순원의 단편소설 소나기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나는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따가 12시 30분에 경복궁 정문에서 기다릴게.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토요일 반나절 수업을 딴정신 팔려보낸 뒤 달려간 그곳에 그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린 이렇게 만나서 영화 보고 밥 먹고 그리고 두 번째 만난 날 섹스를 가졌다. 우린 그때 섹스가 뭔지 사랑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는 내가 처음이라고 했다. 나도 그렇다고 했다. 헌데 그녀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내가 항변하자 이렇게 말했다. 자기는 모든 게 너무 능숙해. 그런데도 내가 자기에게 첫 여자라고? 살다 보면 분명한 사실인데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첫 섹스는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대해온 것보다 훨씬 밋밋했다. 나는 원래 학교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받고 싶었으나 여의치 않았다. 중학교 2학년 말인가 누군가가 그랬다. 야, 내년에는 생물 시간에 성교육 가르쳐 준대. 그러나 내년에도 내년에도 성교육은 없었다. 나는 독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내 성교육이 제대로 됐겠는가? 내 성교육 독학은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어섰다. 나는 청계국민학교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유일하게 경기중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놀기만 하다가 6학년 2학기에 가서야 코피 터지게 몰아서 한 끝에 정말 행운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렇게 들어간 학교는 재미가 없었다. 나는 곧 샛길로 빠지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나와 같은 반의 친구 병준이가 자기 동네 당구장에서 만나 알게 된 대학생 형 둘을 내게 소개시켜줬다. 그때부터 나는 그 멋진 건달 형들의 안내로 성인들의 쾌락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우선 나는 엄마와 계약을 맺었다. 어머니, 남들 부러워하는 경기중학교에 들어갔으니 이젠 내 몫은 다 했수다. 낙제만은 안 할 테니 내 성적이나 외박, 술, 담배 등 그 어떤 것에도 나를 믿어주시고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엄마는 학교 근처에도 못 가보셨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당시로는 선구적으로 우리 엄마의 언니를 신식학교에 보냈는데 혼기가 다가와 중매 결혼이 진행되는 과정에 언니가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자신의 자유연애 상대를 고집하다가 결국 자살하고 마는 바람에 우리 엄마와 그 뒤의 여동생들은 아예 학교 근처에도 못 가봤다. 나는 우리 엄마와 이렇게 해결하고 우리 아버지도 자녀들이 다행히 다들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므로 별 신경 쓰지 않으셨다. 고맙게도. 나의 성교육 독학의 교재는 순전히 음란서적이었다. 당시 최고 인기의 음란 베스트셀러는 꿀단지였다. 말도 안 되는 억지 스토리에다 온갖 성적 판타시를 펼쳐가는 내용인데 아주 저질의 누런 재생 종이에다 글씨도 희미하게 인쇄된 이 책은 서점에서는 물론 구할 수 없고 원하면 저녁 때 밤에 미아리 고개 아래 기름시장 근처 길가에 카바이트 불켠 리아카 상인에게 다가가서 아저씨 그 책 있어요? 하면 됐다. 그 다음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몇 달 혹은 몇 년 지난 플레이보이 잡지도 나의 교과서였다. 그 당시엔 요즘처럼 포르노 비디오라는 건 아예 없었다. 이렇게 스스로를 성교육시킨 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현 기회만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드디어 마침내 경복궁 앞에서 만난 그 여학생과 수유리에 있는 동국대학교 부속 절마당 잔디 위에서 후덥지근한 여름밤에 첫 섹스를 가지게 된 것이다. 우리는 그때 뭐가 뭔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알지 못했다. 그럴 여유랄까, 그럴 겨를이 없었다. 그와 나, 우리 둘은 뭔가 뜨거운 열기 같은 것에 휩싸여 그저 반응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그 첫 섹스의 느낌을 지금 돌이켜 기억해 보자면 그 뭔가 뜨겁고 미끈미끈한 느낌? 생소하고 어색함? 어쨌든 이 같은 몇 분 동안의 첫 경험이 이젠 벌써 과거가 되어 우리 둘이 나란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숨을 고르고 있을 때 그녀는 나지막히 훌쩍이고 있었고 내겐 그 어떤 뿌듯함 같은 것, 성취감 같은 것과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허탈감 같은 게 밀려왔다. 인생 첫 섹스에 대해 내게 미리 알려준 이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저 나의 미숙하고 한심한 성지식과 여물지 않은 의식만 지닌 채 거대한 생명의 용광로, 그 성 에너지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우린 하루도 안 빼고 매일 만났다. 만나면 또 꼭 했다. 어느 집 담장을 벽삼아 또는 동네 공원에서 한밤중에 아니면 그 흔한 짱깨집 어느 방 안에서 나는 늘 그녀를 탐했고 끝나고 나면 그녀는 늘 내게 물어왔다. 자기는 날 정말 좋아하는 거야? 아님 내 몸을 원할 뿐이야?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지금 도저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 질문은 늘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나의 청소년기는 순수한 면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은 성에 대한 집착을 포함한 성인 세계의 말초적 쾌락에 눈이 멀어버린 퇴폐와 방탕으로 얼룩졌다. 그녀가 차츰 자신의 처지를 내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계모 밑에서 매우 힘들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 제안해왔다. 동두천에 가서 함께 살자고. 자기가 미군 클럽에 나가서 일하면 우리 둘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면서. 그러나 난 그럴 수는 없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녀의 남동생이 불쑥 나를 집으로 찾아왔다. 전에 한두 번 누나와 함께 온 적이 있어서 알고 있는 사이였다. 그가 말했다. 누나가 집을 나갔어요. 그때 내가 그에게 동두천에 가서 한번 찾아봐 라고 말했는지는 기억에 없다. 그러나 기억나는 것은 그때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들려온 소리. 야, 너가 동두천 가서 한번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난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한 2년쯤 뒤에 우리 학교 행사 중 가장 인기 있는 방송 공개가 끝나고
강당의 관객들이 다 떠나고 난 뒤 방송반 친구들과 뒷정리를 마친 나는 밤이 내리는 서늘한 교정을 걸어가는데 거기 그녀가 작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교복을 입고 있었다.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나눴는지 통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곧 미국으로 가족과 이민 갈 거라는 말은 했다. 그렇게 우린 다시 헤어졌고 기적같이 17년 후에 LA 코리아타운 팔가길에서 잠깐 우연히 부딪혔으나 그때까지도 난 성숙하지 못해서 그 귀한 재회를 제대로 피워내기는커녕 그녀의 마음에 또 한 번 상처만 입히고 말았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시 또